최근에는 이제 목동 6단지 같은 경우에도 신통기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서 서울의 핵심 지역에 신통기획이 국한되고 있다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신통기획 그 후보지로 지정된 곳은 상당히 많아요. 50군데가 넘거든요. 그렇긴 한데 구정, 여의도, 목동 재건축 이렇게 좀 좋은 재건축 단지들이죠. 근데 사실 안녕하세요. 아이비토마토 권성준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서울시가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인데요. 이 중에 사업 진행이 더딘 사업지들을 서울시가 직접 주도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이른바 신통기획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신통기획 대상 사업지들이 속속 선정되고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압구정 3구역 등지에서 서울시와의 갈등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신통기획을 법률적 관점에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직접 나설 정도로 정비사업이 지연됐던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정비사업이라는 게 빨리빨리 되는 사업 자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일정 부분 주민동의율을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재건축은 집값의 관점에서 사실 이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비 기반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입지 좋은 곳에 보통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신축 아파트로 거듭나 버리면 집값이 많이 올라 버릴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음마 아파트나 뭐 이런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뭐 이런 곳들은 또 이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입지가 좋은 곳의 재건축 단지들은 좀 그동안 좀 정책적으로 좀 진행이 잘 안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 수익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주민 동의를 충족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이제 정비 사업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 보통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10년 이상 보고 재개발은 13년 이상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런 것들에 좀 어떤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서울시의 신통기획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비사업의 어떤 단계에서 좀 신통기획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게 신통계획이 처음에는 기획 방식으로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지는 정비구역 지정까지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여서 원래 이제 정비구역 지정할 때까지 한 5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 통합심의라던가 뭐 이런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2년까지 이제 줄여주겠다라는 게 요지였죠.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아직 그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된 곳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좀 신통기획이 갖고 있는 정책, 신통기획만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속도를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요. 사업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층수를 좀 이제 그 층수 제한을 완화를 해준다거나 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비 계획을 좀 유연하게 수립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기획 방식으로만 이제 나와 있어서 이제 공모 그 신청을 하면 정기적으로 이제 일정을 정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기획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 자율성이 조금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비 계획 자체를 아예 주도적으로 수립해서 내려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좋은 입지의 재건축 단지들 예를 들어 강남 재건축 단지라던가 이런 곳들은 좀 참여율이 저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문 방식을 새롭게 도입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이제 신청할 수 있게끔 이제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자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가 자문 형태로만 개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어떤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서울시가 좀 도와주는 형태다라고 해서 주민의 자율성 같은 것들이 좀 보장이 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문 방식을 도입하고는 이제 압구정이나 뭐 여의도나 목동이나 이런 곳들의 이제 재건축도 신통계획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압구정 3구역 조합 간의 3개월여의 갈등이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어떤 과정에서 좀 신통기획
정책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을까요? 이게 압구정 같은 경우에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구역, 6구역은 신통기획으로 진행을 안 하고 2구역부터 5구역이 지금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가 규모도 가장 크고 입지도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속도도 가장 빨라서 최근에 설계자 선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랑 좀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이 설계자나 뭐 시공사나 뭐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조합에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총회 결의를 거치고 뭐 조합원한테 이제 설계자 후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지금 기획을 통해서 나온 정비계획안을 보면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용적률 320%까지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히림에서는 360%까지 이제 되는 걸로 해서 설계안을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해안건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최고 용적률이 300%까지밖에 못 받는 곳이니까 그래서 300%에 맞춰서 이제 설계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360%가 훨씬 좋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히림을 선택했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건 신통기획 안에서 벗어난 설계다라고 해서 좀 부당한 입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설계자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조합에다 지시를 내렸지만 조합은 어쨌든 이게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이 된 거라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결국에 그 과정에서 뭐 형사고발 조치라던가 뭐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최근에 다시 그 조합에서는 설계자 선정 취소하고 다 재공모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서울시가 형사고발까지 해가면서 이 압구정 3구역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응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압구정 3구역에서 3구역 말고도 지금 2구역,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서울시 입장에서는 뭐 그 이런 설계자 선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존재하는데 이걸 그대로 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른 단지를 또 진행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본보기 형태로 좀 압구정 3구역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이제 조치를 취한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또 그 조합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신통기획이라는 게 처음에 홍보를 할 때는 서울시에서 뭐 정비 그 사업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거지 혜택을 주는 거지 어떤 이제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던 곳들은 이제 그 적극적으로 좀 참여 의사를 비쳤던 건데 이번 설계자 선정만 둘러싸고 보더라도 사실 이게 설계자 선정 어떻게 보면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서울시에서 그 개입을 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나치게 참견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들이 드러나는 거죠. 평가는 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번 사태로 서울시의 그 가이드라인 신통기획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이게 문제는 지금 공공기업은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말씀하신 설계자 선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이제 2구역, 4구역, 5구역 압구정 이제 한창 추진되고 있는데 신통기획으로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제 압구정 2, 4,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3구역에 준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신통기획으로 여기는 최고 층수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압구정 3구역이 사실상 이제 가장 사업 속도도 빠르고 규모도 크고 입지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압구정 3구역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2, 4, 5구역도 좀 어느 정도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걸로 보이기는 해요. 최근에는 이제 목동 6단지 같은 경우에도 신통기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서 서울의 핵심 지역에 신통기획이 국한되고 있다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신통기획 그 후보지로 지정된 곳은 상당히 많아요. 50군데가 넘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그 계속 회자되는 거는 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재건축 이렇게 좀 좋은 재건축 단지들이죠. 근데 사실 이게 홍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기에서는 신통기획이 뭐 시작된 지가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좋은 단지들도 참여를 해서 좀 성공적으로 사업이 됐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신통기획 자체도 홍보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좀 입지가 좋은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신통기획이 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뭐 이런 것들이 좀 견인하는 역할을 해서 다른 곳에 이제 좀 사업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도 신통기획으로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정책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법률적인 관점에서 좀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좀 더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정비계획 수립 정도 이제 그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향후에 이제 뭐 건축심의 절차나 뭐 이런 것들로 나아가서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는 뭐 용적률이나 층수나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합과 서울시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또 사업 지연이나 중단 요소로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공공기여분이라던가 신통기획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좀 구체적인 지침들을 미리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린 변호사와 서울시의 신통기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